시스코와 함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사업부의 김지철 프로입니다. 저는 동사업부의 이상원 이사와 함께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시스코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유연하고 안전한 네트워킹을 설계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버뷰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립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디지털 변환입니다. 근데 약어를 DT가 아닌 DX로 쓴다고 해요. 그 이유가 영미권에서는 크로스나 트랜스와 같이 전환, 변환을 의미하는 단어를 X로 축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전산화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하는가? 명확합니다.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 기술, 운영, 재무 프로세스가 임직원 개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고 나아가선 회사 전체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는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보안 미준수, 정책 미준수와 같은 사건 사고에 더 노출되기 쉽고요.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기업은 더 많은 캐펙스와 오펙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DX화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이 DX라는 단어는 2, 3년 전부터 쓰였던 단어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으로 한번 흘러가 볼게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DX는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과 PC의 보급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의 DX는 그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커머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것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0년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의 DX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업무에 녹이고 융합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2023년 현재의 DX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DX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의 임직원, 사용자의 경험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신속한 서비스의 배포, 증속, 증량과 같은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의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보안 정책을 어떻게 중앙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기존의 PC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의 캠퍼스 네트워크, 사용자 네트워크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떠한 내용이고 저희 시스코는 어떤 것을 변화해 왔는지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업무, 생활, 놀이, 학습 방식에까지 모든 것이 어플리케이션 베이스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환경은 다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되어 캠퍼스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스코의 비전과 전략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커넥티비티를 보다 민첩한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끔 커넥티비티를 제공하고 이 커넥션을 시큐어한 환경 그리고 오토메이트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캠퍼스가 요구받고 있는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은 대역폭과 낮은 레이턴시에 대한 요구입니다. 지금 8K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VR, AR로 대표되는 비디오 오리엔티드된 기술들은 시간당 7.3TB의 대역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월드와이드 약 130억 개에 달하는 IoT 단말들은 와이파이 6, 6E와 같은 고대역폭을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과 맞물려 예년 대비 3배 이상의 트래픽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 늘어난 IoT 단말, 늘어난 무선 트래픽의 증가는
예년 대비 6배 이상의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캠퍼스 네트워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변경 작업의 약 80%는 현재 수동으로 처리되고 있고요. 이는 자동화 프로세스 대비 3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휴먼 에러는 단순히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영 저해뿐만이 아닌 보안 운영 부분에서도 보안 취약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코의 캠퍼스 네트워크 솔루션, 즉 스위치, 라우터, AP와 같은 프로덕트 솔루션들은 3가지 테마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운영의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에 있는 정책 기반, 중앙화된 정책 기반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본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통한 전체 네트워크 성능 향상이 아닌 디스트리뷰트, 억세스 레이어의 성능 향상을 통한 전체 네트워크의 고도화입니다. 토폴로지 베이스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래의 로드맵이 아니고 이미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단에는 DNA 센터라고 부르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캠퍼스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단말의 가시성을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ISE라고 부르는 정책 인증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한 단말의 권한을 식별하고 다양한 보안 툴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DNA 센터와 ISE 이 두 개의 컨트롤 포인트의 결합을 통해서 ID 식별 장치, 보안 솔루션에서 얻은 결과를 네트워크 장비에 전달하고 역으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네트워크의 실시간 상황을 보안과 연결하여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캠퍼스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캐털리스트라고 부르는 동일한 하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iOS Xe라고 부르는 동일한 운영체제상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통일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반으로 중앙에 위치한 DNA 센터는 네트워크를 신규로 구성하고 변경하고 장애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모든 운영 프로세스를 중앙 집중형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스코의 ISE, ID 스토어 혹은 ID 식별 장치와 결합을 해서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최초의 바로 그 시점부터 단말의 차등적인 아이덴티티를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DNA 센터와 ISE의 연계를 통해서 ISE가 식별했던 차등적인 권한을 네트워크 레이어 단에서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망분리 기술을 통해서 권한별, 단말별로 차등적인 통신 플로우, 통신 경로, 대역폭 보장 정책 혹은 보안 정책까지도 인증을 통한 권한 기반, ID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백본의 고도화가 아닌 액세스 레이어의 고도화입니다. 이 액세스 레이어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제일 처음 통과되는 스위치 때문에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제일 처음 처리하는 장비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세스 스위치를 때로는 멍텅구리 스위치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작은 기능, 최소한의 트래픽을 포워딩하는 역할로만 사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은 백본 레이어에 의존해 왔던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제는 엣지 컴퓨팅과 유사한 컨셉으로 액세스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하드웨어의 발전부터 조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지금 가운데 별표로 쳐져 있는 장비가 저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엔트리급 액세스 스위치입니다. 캐털리스트 9200이라고 부르는 장비고요. 전작인 2960X와 대비를 했을 때 CPU, 메모리, 스토리지의 성능이 약 5배에서 60배 이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체감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기존의 시스코의 4500 샤시에 들어갔던 슈퍼바이저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슈퍼바이저 7 대비해서도 CPU, 메모리, 스토리지가 2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액세스 스위치는 예전에 샤시에 들어가는 슈퍼바이저
샤시급 성능과 유사한 혹은 그에 준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첫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팅이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스위치에 사용자들이 직접 프로그램한 혹은 기성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 스위치 자체에 업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운영 환경, 모니터링, 사용자 환경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별도의 서버나 서드파티 어플라이언스가 아닌 스위치에 직접 올리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트래픽의 왜곡이나 트래픽의 손실 없이 사용자가 접하는 모든 익스피리언스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액세스 스위치는 단순히 시스로그를 전송한다거나 혹은 SNMP의 응답과 같은 인터벌한 요청에 대한 응답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장비의 현황뿐만이 아닌 사용자의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정보들이 지속적이고 간결한 데이터 형태로 리얼타임에 가깝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컨트롤러와 보안 솔루션들이 판단한 결과를 즉시 네트워크 레이어에 내리고 즉각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결과 우리의 네트워크는 액세스 레이어 단에서부터 사용자 단말의 권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플리케이션의 탐지와 전송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기능에 기반한 응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액세스 레이어의 센서화, 즉 네트워크 애저 센서 컨셉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기능들을 실제 플로우 베이스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의 이상원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예, 앞에서는 그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시스코 캠퍼스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특히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 기존의 관문 중심의 모니터링이나 보안 기능을 액세스 레이어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워크플로우와 데모 영상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그 사용자나 단말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위한 인증 과정에서 부여받게 되는 이 그룹 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존의 IP 주소로 구성된 이 보안 정책을 대신해서 훨씬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이 단말 그룹 간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방화벽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IP 주소와 그리고 포트 번호로 구성된 수백 줄 혹은 수천 줄의 그런 복잡한 보안 정책이 생각나실 텐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러한 그룹 태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IP 주소에서 자유로운 보안 정책, 즉 부서의 이동이나 단말의 물리적인 이동으로 인해서 IP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이 변하지 않는 그룹 태그, 인증 과정에서 부여받게 되는 이 변하지 않는 그룹 태그를 가지고 일관된 보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큰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상의 컨트롤러와 인증 서버, 네트워크 디바이스 간의 상호 연동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플로우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상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단말들이 연결이 될 텐데요. 우리의 예에서는 엔지니어링 부서에 속한 사용자 단말들과 CCTV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말들은 인증 과정을 통해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룹 태그 혹은 CCTV라고 하는 그룹 태그를 단말 각각이 할당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한 뒤에
만약에 이 사용자 단말과 CCTV가 통신할 수 없게 하라는 새로운 보안 요구사항이 생겨났다고 했을 때 관리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CCTV 그룹과 엔지니어링 그룹의 보안 정책을 이렇게 몇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바로 인증 서버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인증 서버는 곧바로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에 이러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자가 이런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단말들이 사용하는 IP 어드레스가 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말에서 발생하는 트래픽들을 관문에 존재하는 방화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마 L2 네트워크의 확장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그룹 태그라는 것을 한 번 더 응용해서 그 사용자 보안 위협에 노출된 사용자 단말을 네트워크로부터 격리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멀웨어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확산 가능성을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부터 차단함으로써 보안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와 같이 네트워크상에 컨트롤러, 인증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탈로스라고 하는 시스코 보안 위협 분석 센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이 컨트롤러와 탈로스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엔지니어링 그룹에 속한 사용자가 인증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고요. 그런 뒤에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의 기준은 탈로스의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사용자의 모든 행위들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의해서 컨트롤러에 상세하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후에 보시는 컨트롤러와 탈로스의 연동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는 해당 사용자 단말이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단말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향 조정하게 된 정보는 즉시 인증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를 수신한 인증 서버는 해당 단말에 대한 점수가 관리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임계치 이하로 떨어졌는지 판단을 한 뒤에 임계치 이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룹 태그라고 하는 것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용자 단말을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PC가 지금 엔지니어링 그룹에 속한 사용자의 PC고요. 인증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배치 파일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IP를 수신했고요. 네트워크상의 여러 단말들과 지금 현재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IoT 단말과도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인터넷에도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우저를 연결해서 접속을 시도하고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 뒤에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이 단말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컨트롤러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단말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인벤토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말들의 점수가 9점, 6점, 3점 이렇게 다양한 점수로 신뢰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PC의 점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붉은색으로 지금 신뢰도 점수가 3점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원인으로는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탈로스 피드백에 의해서 네, 점수가 이 컨트롤러가 신뢰도 점수를
조정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단말에 대한 신뢰도를 조정한 뒤에 그러면 단말의 상태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동일한 배치 파일로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P 어드레스 자체는 이전과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단말들과 현재 보시면 통신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는 즉 인트라 네트워크에서 이 단말이 격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만 최소한의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만 지금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그 보안 위협으로부터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유연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이 컨트롤러와 인증 서버가 마치 하나의 솔루션처럼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세션 요약을 위해서 김지철 프로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일 처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캠퍼스 네트워크, 즉 사용자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DNA 센터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단의 컨트롤러, 그리고 ISE라고 부르는 정책, 인증의 컨트롤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리고 탈로스, 그리고 태그 기반의 네트워크, ID 기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트랙을 3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비단 캠퍼스 네트워크뿐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영역의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코는 커넥트, 시큐어, 그리고 오토메이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든 영역에서의 크로스 아키텍처, 솔루션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서두에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공존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